오늘 정가 이슈를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장해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만 한라인은 속도를 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매듭이 저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게 빨리 되나요, 의원님? 정상회담 전에 바로 통화가 가능할까요? 우선 한 차례 실무회담이 남북 간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라인을 개설을 하려면 장소를 어디다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통신상의 보안 문제 같은 게 기술적으로 완벽해지게 되면은 설치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걸 제안해서 남북 간의 한라인이 개설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정상 집무실에 개설이 된 게 아니고 국정원하고 조선노동당 통전부내에 개설이 됐습니다. 물론 그 한라인을 통해서 남북 정상이 통화를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우리 이제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한라인 설치해서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하고 내가 직접 통화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본인 육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00년과는 다르게 이게 이제 집무실에 개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실무회담을 거치면서 27일 정상회담 전에 한라인을 개설하게 되면 사전에 통화를 한 차례 하기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한 차례 더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실무회담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또 장소 문제가 최종 결론이 나면 곧바로 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한라인 하면은 여보세요 하고 한 다음에 첫 마디가 보통 어떤 거 하실까요? 글쎄요. 그런 점에서 격식, 그다음에 의전 이런 걸 따져보면 사실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전화로 먼저 한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다. 이거 상당히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72년에도 그런 용도로 만들었지만 쓰이지 않았고 2000년에도 만들어졌지만 쓰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4월 27일에 두 정상이 만나기 전에 한라인을 통해서 먼저 대화를 나눈다면 그 자체도 굉장히 저는 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말 이외에는 과연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 사실 실무회담 지금 여러 각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 라인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경호, 의전, 보도 각각 나눠서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이 한라인은 논의하는 의제에 들어있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만나기 전에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궁금하긴 참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이단 중재 역할에 상당히 본인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도요, 이 뒤로는 계속 정보 라인 총동원하면서 정상회담 어디서 하지라고 팽팽하게 의견을 주고가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몽골이 부상하고 있네요, 평론가님. 지금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에서 회담을 열자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핵화가 어떻게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는 거 상징성 문제도 있고 보안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워싱턴으로 가는 그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제3지대가 대두되고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북한의 우방이고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부담을 좀 덜 느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웨덴도 또 다른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이 리용호 외무상이 스웨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북미 회담의 어떤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고 그동안 미국의 어떤 외교 업무를 대행해왔던 그런 익숙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웨덴이나 몽골 같은 제3국이 대두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가장 현실성이 높은 지역은 역시나 판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문점을 중심으로 두고 몽골이나 스웨덴 같은 제3지대가 회담 장소를 결정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몽골이 괜찮아요? 제가 2006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몽골 정상회담 때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5월 기억에 5월 6일에 도착하는 비행기였는데요. 바로 그 전날 20cm의 눈이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잊지 못하는 추억이 있는데 당시에 지난번에 몽골에는 보면 저 몽블랑 볼펜도 받으시고 이렇게 회담 같이 가시면서 좋은 추억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볼펜은 정상회담 취재에서 얻은 건 아니었고요. 몽골이 당시에 탈북자들의 수용소를 만드는 제3의 지대로서 남북한 간에 거론이 됐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한 간의 이 몽골이라는 나라 그리고 울란바토르가 네. 이 완충 지역으로서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번 흔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비핵화 우리가 한번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던져놨다면서요. 근데 사실 비핵화 논의 용의가 있다는 것은 할수 우리 있는 특사단이 얘기긴 한데. 방북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1차 전달이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간접 전달이었고 이게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의사가 이번에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일제히 네. 지금 미국 언론들이 그 보도를 했고 그러게요. 그러나 이제 비핵화 논의를 테이블에 올린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네. 어쨌든 미국은 입구에서 확실한 선 핵폐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이제 체제 보장과 이 평화가 담보된다면 그 네. 출구에서 핵폐기를 하겠다.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비핵화가 테이블에 오르더라도 그게 실제 어느 정도 순항할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정은이 핵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인지는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12년 연구소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미국에서의 인맥 얼마나 갖춰야 될까? 여기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빠지지 않는 분 아닙니까? 맥메스터하고의 친분도 있고요. 북미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난번에 만났을 때요. 담배 끊어보시라 금연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이 북한에서 최고 존엄한테 한번 건강 좀 살펴보시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가능한가요? 네, 3월 5일에 평양 네. 방문했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용 안보실장이 당시에 담배를 끊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네. 얘기한 것 자체가 사실은 안보실장의 지위나 역할 그리고 정보력이라는 것은 북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리인데 네.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얼굴이 일순간 얼어붙고 굳어졌다라고 네.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부인 리설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기면서 박수를 네. 치고 그리고 본인도 항상 남편에게 담배를 끊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하지만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화기애애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다는 거죠. 그리고 네. 호칭 자체도 제 남편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게다가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웃음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해서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점을 평가를 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면서 네. 어떤 합리적인 사고라든지 일정 부분 실용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이런 운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선대 김정일부터 이 담배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댄 주제 아니었겠어요. 오죽하면 그 천하의 김영철도 얼굴이 얼어붙었다고 하겠습니까? 다행히 리설주가 좀 그 얼음을 녹이는 순발력을 보여준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뭐 그만큼 북한 당국에서 우리 특사단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우리 특사단에게 네. 이전과는 다르게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선대의 지도자들 모습을 따라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했던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쓴 기색에 역력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금기일 수 있지만 그만큼 북한 당국에서 우리와 대화 의지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수위가 높은 농담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대화 의지가 드러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뭐 한미 문화 교류라던가 아까 앞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한라인 설치하는 것 일단 특사단과의 약속은 27일 정상회담 이전에 통화 한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네. 지금 북한 당국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거나 아니면 대화에 정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런 증거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만약에 북한 분이 담배 좀 한번 끊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네, 사실은 뭐 북한 사회에서 네. 이른바 이제 최고 존엄이라는 거 일종의 신격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들이 있었듯이 이게 우리 특사단 방북했을 때 면담 자리가 굉장히 좋았고 네. 북도 어쨌든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덕담으로 가볍게 네.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여전히 북한은
단단하게 우리와 중국이 갖고 있는 끈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듯요. 김정일과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의 부친이었죠. 시중신 당시 정치국 위원과의 기록 영화를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피가 소중하다라고 강조한 듯 보이는데요. 이 북한의 속내가 무엇일지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두고두고 짚어보려고 합니다. 밖으로 문을 활짝 연 것 같은 특사단도 그렇게 순발력 있게 맞이해줬는데 북한의 행보를 다른 나라도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요? 마라톤 경기가 평양에서 열었는데요. 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차 만경대상 국제마라손 경기대회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수많은 마라손 애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속도를 높이며 수도의 거리들을 누벼나가는 그들에게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북한도 어저께 참 추웠던 모양인데요. 그렇게 얼어붙는 듯한 추위에도 마라톤 대회, 저 반팔 그리고 반바지 차림으로 다들 뛰었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을 불러서 국제 마라톤 행사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홍보용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이 마라톤 대회 2014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외국 아마추어 선수들의 참가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년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429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유, 절반도 안 이렇게 되네요. 네, 2배 이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준 것은 역시나 미국의 오토 원비어 군이 사망하는 등 이 북한에 납치된 미국인의 사망 사건이 전 세계에 공분을 샀고 지금 또 대북 제재도 발효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지금 참가자가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게 국제사회에서 워낙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연도의 주민들까지 환영하고 또 응원해주는 목소리를 애써 보여주려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4월 15일이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 태양절이거든요. 태양절 앞두고 북한은 사실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바깥에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아마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그 일환이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쪽을 겨냥해서 북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예년에는 굉장히 열을 올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거는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바깥으로는 계속 개방 행보를 하고요. 열심히 달리는 외국인, 그러나 작년보다 줄었다. 북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레드벨벳은 그곳에 있는 관객들은 체육관 안에서 봤지만 정작 북한 주민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특히 마침 이때 우리나라 가요를 들으면서 춤췄던 10대 청소년 6명을 공개 재판했다라고 하는 게 아사히 신문발로 나오던데요. 워낙 우리하고 북한 잘 되는 걸 일본 측은 견제하고 싶으니까 그런 보도를 쓰고 싶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북한의 실상을 전해줄 수 있는 단적인 기사일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행보와 모순되는 어떤 내부 결속 또는 내부 단속의 어떤 모습인데 지금 20대 청소년 6명이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된 부분은 한국 가요를 USB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으로 사실상 그 어떤 형량이 무거운 수용자들이 수감되는 교화소에 4명이 수감이 되고 2명은 반국가 음모죄로 노동 단련형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스스로도 레드벨벳을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스스로 이렇게 개방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한류 문화, 우리나라 남한의 문화가 들어올 경우에 이것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급속도로 체제가 와야 될 것을 우려해서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내부적인 어떤 시민들, 주민들을 단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금 계속 저희 제작진이 들려드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요. 우리 지난번에 북한을 방문했던 취재단에게 찍힌 사진들이거든요. 주민들은 상당히 환한 모습이고요. 색상도 밝고요. 그 점에서 이 아사히 신문의 보도인데요.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사히 신문이 어느 취재원을
대상으로 어느 취재원에게 얘기를 듣고 지금 보도를 했느냐인데 이게 서울발 기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돌아다닌 얘기를 들은 거고 또 하나는 이 6명의 청소년들이 재판을 받았다고 한 지역과 시기인데 시기는 물론 지난달 22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양강도의 삼수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평양이나 또는 개성, 함흥, 흔히 말하는 북한의 3대 도시를 벗어나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 아직도 평양과는 좀 문화가 확연히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 대외 개방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거리가 먼 걸로 저는 추정만 해봅니다. 근데 저런 모습은 향후에 네. 북한이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더라도 상당 기간 보일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일찌감치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사상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통제가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외부 세계에 개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이제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의 특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저 아사히발 뉴스가 이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예상컨대 앞으로도 네. 지금보다 좀 더 개방된 사회로 가더라도 저런 모습은 상당 기간 남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